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한편 징계위를 나흘 앞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수싸움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개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의 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강행 의지가 굉장히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회의가 열린다면 또 여기서 불발된다면 다음 주 이제 정기국회가 다음 주에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굉장히 좀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2월 9일에는 이제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라고 네.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수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에요. 이 말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본인이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 정치인이 되기 때문에요. 본인이 수차례 공언한 그 말대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아시겠지만 이 공수처 출범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특히 이제 이 문제는 DJ 정부 이래 20년 동안 민주진영에서 계속적으로 개혁 정책 과제로 내세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이상 양보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법적으로 출범해야 될 시한이 언제였냐면 이미 7월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기 또는 이제 반대 하다 보니까 5달 가까이 돼버렸거든요. 네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역풍에 직면한다라고 이제 여권, 특히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 중심으로 핵심 지도부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동안에 양보할 만큼 양보해줬고 연기할 만큼 연기해줬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하다. 더 이상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더 큰 진보층의 지지층으로부터 오히려 실망감 그리고 역풍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는 반드시 처리해서 연내 출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그대로 이행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회의도 없고 결국엔 불발된다면 민주당은 자연스럽게 강행하는 수순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국민의힘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 뭐 국민의힘이야 수적인 열세도 있고 지금 뭐 계속 밀어붙이는데 방법이 없죠. 그런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게 그 김태년 그 대표가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보기엔 박근혜 정부 때 그 모습이 또 데자뷰로 떠올라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충성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밀리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끝까지 결국은 국면 전환을 못 하다가 결국은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됐는데 지금도 이걸 보면서 우리 역사가 진보하지 않고 다시 반복되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요, 야당에서 막을 방법은 없어요. 문제는 국민들이거든요. 야당이 수적으로 안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결국은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죠. 지금 지난주에 그 30%, 40% 벽이 깨지면서 네네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 밀어붙인다고 하면 길을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데 길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길을 찾아갈 생각을 해야지. 좀 돌아가더라도 중간에 늪이 있고 절벽이 있는데 거기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당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가. 지금 여론도 급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걸 계속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진짜 잠시 멈춰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해가지고 기조를 좀 바꾸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굉장히 불행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네네. 역사의 진보를 말씀하셨고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모습을 얘기하셨는데 일단 역사의 진보는 저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것 그리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시대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 근거는 두 차례 선거로 이미 입증이 됐어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 내놓고 이게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21대 총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면 여야가 1대1 사실상 대결 구도로 보수와 진보가
격돌했지만은 국민의힘이 역대 아주 최대로 참패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이제 상당히 여론조사 지지율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금 여권에서는 핵심 정책 개혁에 대해서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검찰 개혁이고요.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의 본질은 검찰 개혁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수처가 있다. 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뭐 박근혜 정부의 그 후신은 지금 국민의힘이니까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숙제가 과거와 달라지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발목 잡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반대만 일삼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반사적으로 지지율 이익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움직일지 특히 공수처가 만약에 법을 개정해서 추범이 될 이후에 앞으로 여론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실제 민주당 30, 40대 초선 의원들도 이 개혁 입법, 이 공수처 출범 등을 비롯해서 각종 개혁 입법의 통과를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후보가 여야가 후보를 합의를 해도 공수처법을 고쳐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검찰개혁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검찰개혁은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일단 첫 발을 디뎠어요. 그런데 그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을 지금 윤석열 총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 적폐 해가지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결국은 이런 사태가 되니까 다시 공수가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됐고 두 번째 공수처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는 아니 대통령 공약이라고 다 지켜집니까? 30% 지키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공약이라고 해도 중간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바꾸는 게 상식입니다. 그게 잘하는 정부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만 했다, 내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100% 관철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혁멸과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그런 논리는 적합하지 않고 지금 30, 40대 초선 민주당의 젊은 초선 의원들이 뭐 일희일비하지 말자. 네, 지지율에 예. 일비하지 말라. 일비하면 안 되죠. 문제는 그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집권 4년 차에선 대부분 그렇게 된다.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게 일반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결과가 지금의 대부분의 전직 국회의원을 불행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바꿔야죠. 그런데 똑같은 일반적인 그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계속 가가지고 전직 대통령의 그 길을 똑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 일희일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국정 기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이미 여러 해 동안 참아왔어요, 국민들은. 조금만 시간을 달라. 부동산 정책의 대표적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러다가 지금 4년 차 했으니까 국민들이 아주 불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론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런 펀더멘탈이 그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이거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마치 그 부동산 정책으로 어퍼커트를 만들어 내상을 입었는데 그 위에다 딱일 때려가지고 기분을 완전히 상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국정이 제대로 갔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30, 40대 초선이라고 하면 보통은 개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면 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젊은 의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오히려 충성 경색을 해가지고 질주를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인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장치들을 다 없앴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갔는데 지금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는 역사의 반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참한 역사를 다시 반복할 거냐 아니면 이 고리를 끊고 뭔가 다른 전형을 만들 것이냐 이것을 지금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네, 결국 지금 이 지지율 문제도 그렇고 공수처법 개정에 좀 힘을 받을지 말지를 정하는 문제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징계위 구성과 관련해서 윤 총장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추 장관도 지금 즉시 항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추윤 갈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추윤 갈등 뭐 두 사람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운명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물러설 수가 없는 거고요.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정리되지 않으면 끝까지 갈 거예요. 지금 이제 문제는 이 싸움이 언제 끝나느냐. 네.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지금까지는 상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한 거는 맞아요. 행정법원에서 손을 들어줬고 또 감찰위에서 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실상 해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칼자루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해임을 안 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위를 사실상 계속해서 연기하는 무력화하는 이제 그런 전략 카드로 지금 말씀하신 헌법 소원을 이제 제기한 그런 상황이고요. 당장 또 가처분 신청까지 내렸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이 먼저 나올 거니까 이 가처분 신청이 언제 나오는지 또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의견을 상당히 받아주는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2일 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연기를 요청하니까 4일로 연기를 했고 네. 또 요구를 하니까 지금 10일까지 연기를 해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유는 지금 두 차례의 과정에서 절차적인 흠결로 상당히 문제 제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징계위원회는 완벽하게 절차적인 정당성, 공정성을 확보해서 징계 결론을 내릴 경우에 더 이상 윤석열 검찰 측에 반격을 없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동시에 또 법적 투쟁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즉시 항고를 했거든요. 지금 서울고법에. 네네. 그런데 만약에 서울고법에서 또 기각이 된다면 대법원까지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윤석열 총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서로는 다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뭔지 자신의 뭐 검찰 기득권 그런 것 유지를 위해서 또는 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네. 이 정치적 영역이 이렇게 사법부의 영역과 좀 겹치면서 상당히 그 수싸움도 복잡해지고 이 사법적 판단 결국 검사 징계위가 10일로 재연기된 상황 자체가 법무부 차관의 중립성이라던가 앞으로 열릴 전국 법관대표회의 이런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요. 징계위 제때 그리고 진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상태로 열릴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먼저 그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징계위를 하는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자꾸 절차적인 문제를 집중을 하게 해서 본질을 잊게 만드는데요. 사실은 뭐 저는 뭐 당연히 이건 처리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추 장관도 그렇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국면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라는 절박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식을 해서라도 이걸 빨리 마무리하고 싶을 거고 그러려고 하면 어차피 마무리하는 수순은 기존에 있는 걸림돌을 좀 제거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윤 총장을 해임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잡음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절차적 문제는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절차적 문제 얘기하면서 뭐 지금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에 위원장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안 하겠다고 했고요. 네.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장관을 다 임명을 해놓고 장관보다도 더 실세인 차관이 앉아 있으면은 뻔하다고요. 내용 방향은. 그러니까 이 절차적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해진 답정너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갈 텐데 이것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목요일 날 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 그 한 번 여론조사가 있을 때고 그게 반영된 여론조사가 또 뒤에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현 정부가 과연 제대로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일말의 단서들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 답정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국민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좀 궁금해한다고 주목한다고 하셨는데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여론의 반응을 제가 알면은 안 되겠죠. 제가 신이니까. 지금 이제 답정너라는 얘기는 좀 맞지 않고요. 답정너라고 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서운해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잘 싸웠어요. 선방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법원 결과 그리고 감찰위원회 결과에서 본인이 유리한 그런 결론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또 헌법소원까지 내는 그런 상황으로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지금 연기가 됐는데 10일 날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지만은 10일 날 반드시 열린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답정너를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답이 나올지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징계위 구성을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게 다 추 장관 그 인사로 좀 배치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어서 열리는 것 위원회 자체가 소지가 좀 된다는 거 있다라고 아닐까요? 얘기를 하면은 안 되고 앵커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위원회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그래서 하는 의견이 것이죠. 있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위원회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징계 청구권자가 법무장관인데 네네. 징계위원회 구성도 법무장관이 사실상 장악을 하면은 그 결과가 공정하느냐. 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럼 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어떻게 반발을 하고 있냐면 현재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국가기관의 장이 사실상 징계 청구를 하고 네.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법무부만 A로 하자는 것이냐? 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당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모든 동원을 다 해가지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방어 내지는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지금 10일 날 만약에 열린다면 그때 당시에 본인이 현장에 참석을 해서 위원들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2명의 검사를 법무장관이 지명하도록 돼 있고 3명의 외부 인사에 대해서 위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지금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측에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은 그 5명에 대해서 면면을 살펴보고 당장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부터 부적격하다라면서 회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정리하면 열릴지가 상당히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열릴 경우에 꼭 해임이 나올지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법무부 직원들이 지난해 이 민간인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불법적으로 100여 차례 사찰을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치열한 여론전이죠. 사실은 뭐 지금 그 숫자적으로 밀리니까 결과적으로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호소할 때는 뭐 저쪽의 명분들을 좀 조각하고 탄핵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명분을 계속 강조하고 이러는데 오늘 그 일요일이니까 뉴스가 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야당에서는 이걸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보도 있었을 테고 그런 것들이 하니까 또 그 일부러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한 것 같은데 본질은 이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야당이. 지금은 결국은 여권에서 계속 밀고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여론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국민들이 최종적인 결정권자지만 국민들이 결정 전에 해야 할 때는 많은 작동, 민주주의적인 그 기구들 이런 조치들이 대부분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야당은 목소리를 내가지고 언론들한테 얘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전파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 거고 제가 아까 잠깐 시간이 되면 아까 추미애 장관 말씀을 하셨는데 추미애 장관이 그럼 법무부는 따로 해야 하냐.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 법안이 개정이 됐어요.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명분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최대한 입법 개정이 되기 전에도 그 정신에 충실해서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걸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절차하고 상관없이 그냥 가겠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여론하고 상관없이 가겠다는 거예요. 여당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정치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계속 끌고 가는 거거든요. 정치를 해야 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정치권과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장관이 계속 법적인 문제로 매달리고 있는 게 얼마나 불행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치 실종이
어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여파가 왔는지 이것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해봐야 한다. 이건 여야의 문제이고 정치 문제인데 이거를 법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좀 주제하고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해버리니까 제가 지금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해 가지고 결국 이제 실형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이 사찰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공익 제보자가 누군지 출처가 어딘지가 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시 지시를 두 사람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상기 법무장관 전이죠. 그리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별장 수사 그리고 고 장자연 씨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였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너무 지나친 논리적인 비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이거는 그 취재원 비위권이라고 하는 게 언론에서도 하지만 제보다 받은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이거는 당연히 본인이 원하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취재원을 제보자를 알려야지 근거가 있다 없다. 내용을 보면 지금 그 법무부에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밝혀야 해요. 그게 그 정부 입장이지. 공개 여부는 상관없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제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제보자를 꼭 밝혀야지 이 사실 실체적인 걸 판단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니, 제가 말씀은- 말씀드린 게 그 얘기 아니고 네네네. 출처의 근거를 짧게 좀 밝혀야 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불법이 이루어졌다라는 논리의 전개는 지나친 논리의 전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반박을 해보세요. 아니 대통령이 그건 밝히면 되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 그렇게 얘기는 지시했다라고 바로 하는 거는 절차에 따라서 밝히면 돼요. 마치 저기 무슨 원전 사고 했을 때 그건 언론에 나오는 거죠. 원전을 언제 폐기하느냐. 이거 언론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부에서 벌어지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문제 제기하는 게 야당 아닙니까?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단정하는 건 매우 아니 위험하다. 그 대통령이 얘기죠. 이 사건에 특별하게 관심을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하실 것 같고요.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개건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